데블스 플랜 시즌2 데스룸 첫 번째 메인 매치 부패경찰은 지난 시즌1 때와 마찬가지로 마피아 게임이었습니다. 도둑과 부패경찰이 같은 팀처럼 보이면서도 어느 쪽이든 배신이 가능하게 이해관계를 설계한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세븐아이님의 변칙적인 플레이가 인상 깊었지만 부패경찰인 규현님, 정영균님의 정석적인 플레이 덕분에 담당자의 플레이는 게임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목 매치 하나 빼기는 눈치 싸움에 가까운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정석적인 전략은 카드 카운팅과 상대 심리 예측 정도밖에 없겠지만 게임 중 협상이나 협박 등으로 서로 낼 카드를 조율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요. 실제 게임 플레이 중에서는 춘 이미 탈락하고 말았는데 여린 성격과 배려 깊은 성격이 지난 시즌에 비해 더욱 치열해진 데블스 플랜 2에서는 적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서바이벌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퓨어 힐러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데블스 플랜 시즌2 데스룸 두 번째 메인 매치 언노운은 플레이어들이 규칙을 직접 찾아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독특한 게임이었습니다. 특수한 규칙이 작용하고 연쇄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필승법을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규칙부터 직접 찾아 나가야 하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리허설과 첫 플레이만의 필승법을 찾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상현님이 추번 규칙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했지만 정작 그 칼춤의 뒷일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그대로 반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게임 중 딜러가 손은유님 대화 중에 개입한 점이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단순한 착각이었어서 다행이지 만약 일부러 블러핑으로 전략을 펼친 것이었다면 이러한 요소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딜러의 역할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데블스 플랜 시즌2 데스룸 지난 5화를 통해서 데블스 플랜 2의 히든 스테이지 2개가 모두 공개되었는데요. 최현준님이 도전한 감옥동의 히든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탈출 게임이었고 제한시간 10분 내에 우물 속에서 열쇠를 찾아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힌트로 파인드 더 키라는 문장이 제시되었고 이를 보고 특정 버튼을 모두 눌러야 하는 구조였는데 방탈출 좀 해봤다는 사람이라면 매우 쉬운 문제였겠지만 물이 차오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멘붕한다면 난이도는 급상승했을 것 같네요. 정영균님이 생활동에서 도전한 히든은 기사의 여정이었고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규칙을 파악해 푸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기름 종이를 막힌 아이템으로 사용한 건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동 히든 스테이지의 보상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분은 이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데블스 플랜 시즌2 데스룸 세 번째 메인 매치 헬로윈 몬스터는 RPG 콘셉트의 심리전 게임 같아 보였지만 사실 플레이어도 공격할 수 있다는 히든 기믹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게임이었죠. 이런 기믹은 오픈 패스 등 다른 게임에도 많이 있는 소재긴 했지만 이번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룰로 인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세돌님이 단번에 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정영균님이나 최현준님은 룰을 잘 활용했으므로 플레이는 문제가 없었고 이세돌님이 견제를 당한 것도 워낙 게임 실력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긴 했는데 문제는 게임 규칙으로 인해 이세돌님이 피스와는 전혀 상관없이 탈락하고 말았다는 점. 데블스 플랜 시리즈에서 피스가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아이템으로 수없이 강조되었는데 정작 이번 게임에서는 감옥동에서 히든 미션을 클리어해 피스 10개를 얻은 최현준님도 자칫하면 다음날에 바로 허무하게 탈락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믹이 반전 요소는 좋고 이중실선이라는 곡선도 충분히 잘 깔려 있었지만 그로 인한 페널티를 단번에 탈락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건 다소 과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블스 플랜 시즌2 데스룸 세 번째 과목 매치 저격 홀덤은 기존 텍사스 홀덤과 유사한 룰에 원하는 패를 저격할 수 있다는 규칙이 더해져 신선한 매력을 지니게 된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놓친 부분 중에 하나가 칩이 75개 이상이어야 생존이라는 규칙이었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칩이 0개여도 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올인도 서슴지 않는 과감한 플레이가 좋은 전략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러핑으로 많이 죽여놔야 나중에 자기 패가 저격당할 확률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실제 플레이에서는 강지영님, 손은유님이 순차적으로 칩을 모아 탈출하고 3명이 남았을 때부터는 칩을 모으기 급격히 힘들어지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두 포커 플레이어 사이에서 김아린님이 고전하며 잘 버티긴 했지만 몇 번의 저격 실수가 반복되면서 아주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죠. 진짜 홀덤 펍에서 앉아서 한두 시간 게임하는 것도 은근히 힘든데 새벽까지 서서 저렇게 게임한 플레이어들 모두 리스펙합니다. 데블스 플랜 시즌2 데스룸 네 번째 메인 매치 보물섬은 다양한 화살표를 이용해 보물 상자까지 이어지는 길을 찾는 게임으로 화살표는 입체적으로도 놓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이 중요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무력하게 패배했던 강지영님이 감옥 매치인 트리플 다이스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죠. 주사위로 진행되는 트릭 테이킹 게임인 트리플 다이스는 히든을 제외하면 대놓고 오픈되어 있는 주사위로 상대의 패를 추리할 수 있다는 점과 내 승점을 맞추면 2배가 된다는 특수 룰이 어우러진 아주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게임이었는데요. 강지영님은 이전 메인 매치의 여파로 게임 시작부터 많이 힘든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사실 의도적으로 0점 상태로 제로 배팅에 성공해 승점 40점을 얻으려는 전략이었죠. 김하린님, 정영균님 등 냉혹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도 누구보다 정열적으로 플레이에 임한 강지영 아나운서님의 앞으로의 활약상을 기대해봅니다.
데블스플랜 시즌2 데스룸 10화 메인 매치 균형의 만칼라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규현님의 플레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규현님은 원래 정현규님을 타도하기 위한 5인 연합에 동조하여 함께 플레이를 했지만 혼자가 된 정현규님의 모습에 연민을 느껴 기존 연합을 탈퇴하고 정반대 방향에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번 턴까지만 연합의 플레이를 하자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생존보다도 타인을 더 신경쓰는 서바이벌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플레이로 시청자들의 빈축을 크게 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호감상과 똑똑한 이미지로 규현님의 팬이었고 활약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플레이로 탈락하게 된 것이 너무 유감스러울 따름이네요. 데블스플랜 시즌2 데스룸 진 주인공은 사실 세븐아이님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븐아이님은 10화 데스매치 벽바둑에서 손은유, 강지영님과 함께 강렬한 서사를 선보였고 11화 메인 매치 의심 배팅에서는 자신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정현규님을 감옥으로 밀어넣는 플레이로 대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세븐아이님의 모습은 데블스플랜 데스룸이 10화부터 게임 구조 문제, 우승 의지 없는 플레이어, 정현규 내로남불 논란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유일한 사이다 명장면이 되어주었는데요. 언더독의 위치에서 끝까지 남아있으면서도 최고의 몰입도, 번지한 실력, 강자에게 굴하지 않는 성격으로 세븐아이님은 감옥의 여왕 손은유님과 함께 우승자 정현규님보다 고평가받는 주인공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블스플랜 시즌2 데스룸 정현규님과 윤소희님이 펼친 12화 결승전은 역대 최악의 서바이벌 결승전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여론이 안 좋은 편인데요. 우선 우승을 차지한 정현규님부터 기름종이의 여정, 내로남불 가스라이팅 등으로 논란이 폭주하던 플레이어였는데 준우승자 윤소희님도 생존 의지가 거의 없는 플레이로 서바이벌의 몰입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플레이어 모두 결승전답지 않게 게임 중 지나치게 실수를 많이 했던 데다가 마지막 게임은 교착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구조적인 결함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데블스플랜 시즌1이 재평가받을 줄은 몰랐다. 이게 무슨 정현규 윤소희 연애 프로그램이냐, 뒷바라지 플랜 등의 반응을 보이며 프로그램 자체를 거세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데블스플랜 시리즈 주인공 3대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3대장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시즌1의 하석진님이 생각나는데요. 하석진님은 궤도님 위주의 다수 연합에 맞서 피스의 비밀을 밝혀내 히든 미션에도 성공하고 당당히 우승자의 자리까지 차지하였습니다. 초중반에는 활약이 다소 부진해 보였으나 결국 불리한 상황을 뛰어넘고 각성해 우승까지 차지한 모습이 정말 주인공 같았죠. 한편 시즌2에서 주인공을 뽑으라고 한다면 세븐아이님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븐아이님은 정현규님을 타도하기 위해 스스로 언더독의 위치를 고수하며 감옥동 동기들과 강렬한 서사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비록 아쉽게 준결승전에서 탈락하고 말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희생을 자처하며 끝까지 정현규님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죠. 마지막 3대장 멤버 중 한 명으로는 곽준기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곽준기님도 게임 초반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해 막강한 상대와 싸우며 자신의 연합을 이끌어 나갔는데 끝내 승리하며 젠틀한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죠. 그의 개쩌는 플레이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차니즈 플랜을 참고해보세요.